의원님, 그런 거에 대해서 공수처가 지금 공조수사본부를 통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저의 취지를 오해하셔가지고 손가락질을 하시고 이러면은 좀 너무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공수처는 정말 최선을 알겠습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 좀 이해해 주십시오. 됐고요. 처장님,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제일 빠를 때예요. 자, 지금까지 그러면 하여튼 체포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네, 말씀드렸습니다.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세요. 크리스마스 이브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편지 봉투 하나. 받는 사람의 윤석열이라고 쓰인 봉투에는 대학생들이 대통령님을 위해 손수 편지를 써서 보냈다며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라는 송글씨가 하트 7개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쓴 크리스마스 카드 500장이 들어있는 봉투입니다. 카드를 보낸 대학생들은 윤석열님께 보내신 등기 우편물이 오늘 회사 동료 김정환님께 배달 완료됐다는 우체국 알림톡을 공개했습니다. 등기 우편을 수취한 인물은 김정환 대통령실 수행실장으로 추정됩니다.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등이 보내는 통지서 일체를 수취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실이지만 이 우편물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는 겉면에 적힌 내용과는 정반대로 망할 윤석열, 죗값 치르고 감옥 가라, 당신은 민주주의를 꺾을 수 없다는 카드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입니다. 칩거 윤 대통령의 가정 예배. 자,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어제였습니다.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서울 소지 한 교회 목사와 성도 등 한 10명 정도가 방문한 걸로 알려졌는데 기가 막힌 양쪽 속보입니다. 공수처장 연합뉴스입니다. 공수처장 윤 대통령 소환, 통지, 수령 거부,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 취하겠다.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공수처장이 지금 법사위에서 발언한 게 기사가 제목으로 나왔고요. 윤석열 측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적법 절차 따라 응할 것.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 측에서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적법 절차 따라 응할 것. 여기도 적법 절차 얘기하고 수사기관인 공수처장도 적법 절차에 따른다고 그러고.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네, 지금 수사권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란숙의 윤석열을 지금 빨리 직무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국수본은 검찰을 거쳐서 친윤 검찰을 거쳐서 영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사를 신속하게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만이 유일하게 바로 윤석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맞나요? 예, 지금 국수본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은 우리 공수처에다가 신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신구속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수처에서 네. 지금 검찰청법에 따른 시행령에서 검찰이 직권남용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시행령이 위헌 위법이에요. 한동훈 특검법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위헌 위법한 시행령에 따른 직권남용 수사가 나중에 위법으로 판단을 받고 피고인 윤석열은 반드시 그거를 문제를 삼을 거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은 그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 공수처에서 법상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군 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요.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을 윤석열에 대해서 한다면 이 공수처 인력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인력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로부터 이 수사와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수본의 협조를 받으셔서 협조 받으셔서 그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경호를 받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가 더 우선입니다. 경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공수처장님께서도 체포영장을 빨리 받아서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국수본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경호처에서 만일에 그 체포영장을 방해한다면, 집행을 방해한다면 그 경호처 직원들은 모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해야 됩니다. 중대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이 내란 속에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군통 공수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님께서 공수처와 국수본의 합동수사단 이제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처장도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인력을 대폭 파견받는 게 제일 좋고, 우리 이제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이다 보니까 합동수사본부 형태로 되는 게 법상으로 뭐 그렇게 원만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럼 오늘 여기 그런 부분들 법사위 검토하겠습니다. 회의 마치고 나가자마자 국수본과는 어떻게 연락하고 논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이첩 요청을 한 마당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요청은 국수본에서 수사기로 2천만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경찰에 국수본에다 했습니다. 예. 경찰 거기서 국수본에다가 네, 이첩 합동 요청 수사하자고 요청을 했다고요? 아니요, 이첩 요청을 했으니 그건 2천 거기에 대한 요청이고 답으로 국수본에서 일단 질문을 반응을- 드리죠. 박지원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함께 수사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사건 관리 규정인가요? 사건 규칙 보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은 이게 통신 내역 영장도 경찰이 신청해서 공수처가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렇게 협조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체포라든가 구속영장만은 공수처가 독자적인 이름으로 해야 된다, 지금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아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지시 및 영장 청구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을 했으니 국수본과 잘 협의하면 합동 수사가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그거를 지금 나가자마자 어떻게 논의를 할 거냐고 제가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예. 뭔 검토를 언제까지 바로, 해요 지금? 예, 그런 부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네. 그거를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법사위에? 그건 국민께도 알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협의하고 보고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해서 그나마 비상계엄 해제됐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 면직시켰죠. 의원 면직이라는 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장관급 누구죠? 진실화위원회 위원을 임명을 했고, 가장 걱정되는 거는 국정원 홍장원 1차장인가요? 이번에 대해서 솔직하게 양심 선언한 사람을 교체했다 그러더라고요. 보직해임하고.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데, 아니 뒤에서 인사권 다 행사하면서 뭔 이선으로 후퇴를 하고 자기는 뭐 국정에 관여를 안 하겠다는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또 뻔뻔스럽게 합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시급한 시기고,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첫 번째가 전쟁이고 두 번째가 경제 아닙니까? 지금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이 내란 세력들이 6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하고 계속 시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럼 하루가 지금 1시가 급한데 언제 또 무슨 핑계를 대고 전쟁, 지금 국군 통수권 아직도 대통령한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걸 갖다가 뺏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만들어달라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경제 아닙니까? 지금 보도 보니까 이 비상계엄 이후에 외국 자본이 1조 원 이상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왔다면서요. 또 이 주식시장이라는 여러 가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151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그 경제부총리의 발표였던가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국민들은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비상계엄령 난동으로 인해서, 내란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해외 정상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안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통령 어떻게 만나느냐고, 범죄자로 취급받는 대통령을.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라든가 이것도 다 멈춰 있는 상태인데, 여기 세 분들은 도대체 그런 거를 알고 계시는 건지, 그런 다급함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지금 각 수사기관이 너무 서로 윤석열 내란 수계를 잡겠다고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서
대해서 지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검찰 특수본이 12.3 내란 사태,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 김용현, 박안수 오늘 구속됐죠. 여인형, 박종근, 이진우에 대해서 지금 신속하게 구속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수사권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법원 행정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위법 수사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수처장님 지난 8일 날 검찰과 경찰의 내란 사건 이첩을 요구하셨고 지금 경찰 국수본이 이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일부 사건 이첩. 네, 일부 받았습니다. 이첩 받으셨는데 지금 검찰은 이첩 안 하겠다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요구를 거부했는데 오늘 또 언론 보도 보니까 이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이첩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행 규정이고 의무 조항입니다. 네, 검찰이 지금 이첩 안 하고 있는 것은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2.3 기사 내란 선포 직후에 밤 11시 전후로 추정되는 시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관련 임무를 지시했고 정우성 1처장이 4개 팀장들에게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테니 그들에게 지원만 하면 된다라고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다는 것이 지금 그 언론 보도로 났고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은 이 사건 내란 사건의 수사 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이 이 내란 사태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과 공모했는지 이 계엄사령부하고 공모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사로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검찰과 뭔가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올 거다. 대검의 포렌식 센터가 이 그 선관위의 서버를 포렌식 할 거라는 것이 서로 간에 어쨌든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란 사건의 공조 세력입니다. 법무부 차관님, 네. 검찰청법 4조 2항에 따르면 게다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할 수 없다고 검찰청법 4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조정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수본에서 김용현 등등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기소를 하게 되면 특수본의 기소가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 검찰의 수사는 수사 자체도 위법성이 있고 나중에 기소를 하더라도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피의자 윤석열은 4년 전 법무부에서 제가 감찰할 때 감찰 조사를 저렇게 거부했습니다. 대면 감찰을 계속 거부했고 방문 조사를 하러 간 검사들을 다 돌려보내서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방문 조사 요구서를 다 갑자기 대검찰청에 있는 어떤 검사가 법무부에 쫓아와가지고 던져놓고 갔어요. 원래 피의자 당시에 검찰총장, 감찰 대상자는 성실하게 감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불응했고 그 감찰 불응도 비의 사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법무부 징계 당시에. 근데 지금 내란 수계 윤석열의 공조본부 혹은 검찰의 조사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 불응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장님, 형사소송법 200조의 1항에 따르면 피의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조본부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출석 요구서를 어제부터 계속 갖다 주려고 했는데 거부하고 오늘은 또 반송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관저에서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제3자가 받으면은 그것은 송달이 되는데 제3자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출석 요구서 안 받고 뭔가 절차를 지금 지연시키고 이 절차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을 바로 치십시오. 체포영장 바로 받아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를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형사소송법 200조의 1항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검찰 수사에 불응한 것은 그것 자체로 헌법 수호의 헌법 수호를 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그것은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최대한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해놓고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조사에 불응한 것은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피해자 윤석열이 공조본부와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것 자체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 파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조본부에서 피해자 윤석열에 대해서 반드시 체포영장을 발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공수장님, 네. 김건희 출금지 했습니까? 지금 수사진에서 검토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출금지 아직도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 네. 윤석열 내란 수계 지명 수배했습니까? 지금 저번에 출국 금지 정도 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각 기관마다 출석 요구해도 출석도 안 한 사람은 당연히 지명 수배를 해야 됩니다. 지명 수배를 했다고 전국에 알리세요. 응? 자, 하나만 공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12.3 내란 사건, 내란이 끝났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지금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또 그 여진으로 뭐 다른 후속 일들이 벌어질지 공수처장으로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두환 내란 사건 보면 1980년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내란이 끝난 시점을 1981년 1월 23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입니다. 반란 쿠데타 끝난 후에 실질적 위험성이 없을 때 내란죄가 끝난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친일 쿠데타입니다. 친일 쿠데타의 수괴가 현직에 지금 있는 겁니다. 직무정지 됐지만 현재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됐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못하니까 위험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 정부 명태균 보십시오. 김건희 보십시오. 권한은 없음에도 법적인 권한은 하나도 없는데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김건희가 부의원이라니까 나왔었습니다. 처장님, 이 엄중한 사태 정말 보시고 지난주에 저희가 윤석열 체포하라고 말씀드렸죠. 구속하라고. 구속한다고 약속하셨죠. 저희 공조본 등 수사기관들은 내란의 그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사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공조본이나 검찰이나 윤석열을 어떻게 해서 지금 구속하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공수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공수의 공수처였어요. 항상 빈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공조본을 구성해서 또 나름대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 얼마나 수사 의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수처장 네. 자, 무슨 태도야? 교처의 압수수색 보시죠. 지난번에 12월 9일 날 경찰에서 국방장관 관저 압수수색을 때 교처가 진입 못하겠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네. 또 12월 11일 날 경호처 대통령 압수수색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실패했습니다. 아시죠? 네. 또 이번에 공처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가니까 또 공처에 전달 안 했죠. 저희도 김건희 출석 요구서 전달하러 2번이나 갔습니다. 갔는데 교호처 방해로 전달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자,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으로 갔을 때 공수처의 방해가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공수처장님의 계획은 뭡니까? 어떻게 이걸 공수처의 방해를 뚫고 집행하실 겁니까? 경호처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죠? 예. 경호처의 그 반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를 경고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경고 서면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낸 출석 요구서를 지금 고의적으로 어쨌든 그 수령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합니다. 내란죄 수괴를 비유하는 것은 내란죄 공범입니다. 단순 부안해동만 해도 징역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그걸 경고하고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직무정지한 대통령을 내란 수괴를 비유하는 것도 내란죄 공범입니다. 자, 수장님,
구속 의지를 분명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야당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출석 불이의 우려만 있어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전영장을 청구해서 영장 가지고 체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뭐 언론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으로 보고 공수처장 이 자리에서 약속하지 않더라도 지금 공조수사본부에서는 지금 처장의 의지가 없는 게 뭐냐면 어저께 문상호 정보사령관 검찰에서 기소체포 불승인 했잖아요. 네.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자세히 지켜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지켜보기는 부분에 뭡니까? 대해서 이게 보완하는 조치를 공수처법 강구하고 공수처법 말이죠. 있습니다. 네. 8조에 보면 4조. 공수처 수사처 검사는 검찰 정보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또 군사법법에 따른 군 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돼 있잖아요. 네. 왜 공수처에다 하라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숙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저희들 권한을 행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또 권한을 행사만 하는 빈틈이 게 없도록 아니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조사본을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고 검찰의 수사권 여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양직에 수사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삼청동 안가에 윤석열 씨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론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어요. 지금 저기 앉아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 안가에 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지만 경호가 있지만 거기 간지 몰랐어요. 다 언론도.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불러가지고 A판장 주면서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정적 증거라서 서울청장, 경찰청장이 지금 구속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도 모르게 이렇게 막 다녀요. 도망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무슨 해외 출국 금지했으니까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듯이 얘기합니까? 그때 그건 중요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걸 제가 지적하는 거고 당장 체포하세요. 예, 의원님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체포영장 그럼 발부 받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의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경호를 받고 있고 또 출국 금지를 하고 증거 있는 인멸의 사정을 우려도 많잖아요. 적법 절차를 좀 더 저희들이 더 잘 지킨다는 의미에서 또 공수처의 설립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공수처가 의지가 없는 공수처장. 것이 아니라 네, 공수처장, 네. 증거 인멸의 우려도 많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커요. 어떻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뻔뻔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체포영장을 언제 발부받을 거예요? 의원님, 그런 거에 대해서 공수처가 지금 공조수사본부를 통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저의 취지를 오해하셔가지고 손가락질을 하시고 이러면은 좀 너무 손가락질 당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공수처는 정말 최선을 알겠습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 좀 이해해 주십시오. 됐고요. 처장님,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제일 빠를 때예요. 자, 지금까지 그러면 하여튼 체포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네, 말씀드렸습니다.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세요. 김성환 간사님. 그건 모릅니다. 네, 그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찰대 2기 수석 졸업하고요. 재학 중에 최연소 행정고시 합격한 엘리트 경찰이고요. 마포 경찰서장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합리적인 분이에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을 들고 가면 박종준 경호처장이 아마 법대로 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체포영장 들고 가세요. 그리고 꼭 혼자 가지 마시고 언론하고 같이 가세요. 경찰하고 같이 가세요. 그분이 경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경찰하고 공조를 해서 경찰, 공수처, 언론 같이 가세요. 그러면 박종준 경호처장이 물리력을 써서 불법적으로 막지는 않을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런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그 공조수사본부를 통해서 그런 부분 또 공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쪼는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좀 더 이 비상사태이고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좀 더 엄격한 하여튼 기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공수처장님, 네.
두려움 없이 법 집행하세요. 아셨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윤석열 씨가 오늘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죠? 내일 10시가 소환 시간입니다. 내일 못 나갈 것 같다고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내일도 못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을 청구해서 강제구인해야 되는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쓸 내용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상태에서 공수처의 입장은 대통령께서 내일 소환 시간에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처장님도 용어를 똑바로 하세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통령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내란 수계 피의자를 소환하는 거예요. 자,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씁니까? 내란 피의자 윤석열 이렇게 쓰죠? 그거부터 제대로 하시고요. 체포영장에 쓸 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형법 87조 내란죄 이거 쓰면 되고요. 형법 91조 국헌문란에 관한 조항 이거 쓰면 되고요. 똑 떨어지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 49조, 헌법 77조 1항, 4항, 5항, 개헌법 2조, 2항, 6항, 개헌법 3조, 개헌법 4조, 헌법 89조, 개헌법 2조 6항, 헌법 82조, 82조는 문서로서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 때 문서가 없잖아요. 부서도 없고. 그리고 국무회의 자체도 없었고 국무회의에서 비상검열돼서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한테 거쳐서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아까 외교부 장관이 그런 거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명백하게 법조항 위반한 것이 똑 떨어진 것을 제가 얼추 봤을 때 50개도 넘어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쓸 내용이 너무나 풍부하고 차고 넘치는데 하면 되잖아요. 영장이 기각될까봐 두려워서 그럽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50개) 조항도 넘다고요. 찍소리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할 똑 떨어지는 조항이 50개도 넘는다니까요.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기재할 내용이.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위원장님 그 말씀을 새겨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사용한 호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수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수사진에게도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어떤 흐트러짐 없이 예우할 사람한테 예우하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처장. 네. 아니 선관위에 두건을 씌워가지고 벙커에 끌고 가서 야구 방망이로 때리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HID 동원하고 지금 NLL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는 수첩도 나왔고 사살한다는 단어까지 튀어나오고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윤석열한테 무슨 예우가 필요해요? 네, 위원장님 저희 그 공수처에서 여보세요. 네. 그런 준비하는 자세로 지금 저희들이 그 내일 소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대통령께서 꼭 공수처장. 참석해 주시라는 그런 공수처장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체포 대상이 아니어서 그렇게 한가한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체포 대상에 포함됐던 사람은 야 어디 끌려가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맞았을지도 모르겠다. 총 맞아 죽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치 떨리는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법원 행정처장이 봤을 때도 재판 판결을 무죄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두드러 패겠다는 게 윤석열 내란 수계 그 자들의 생각 아닙니까? 뭘 예우를 필요해요? 그런 얘기하면 공수처장 있잖아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댓글에 엄청난 욕하는 댓글이 막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법조인인 제가 봐도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기재할 내용이 50가지가 넘는다니까요. 아야 소리 못하고 똑 떨어지는 것들이 왜 못해요? 그러니까 박균택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공수처만 가면 뭐가 오리무중에 빠지고 뭐가 진척이 안 된다 하는 질책을 받아도 싸요. 진짜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모 변호사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거 보면, 또 탄핵이 먼저고 수사는 나중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안 나올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해야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공수처의 기본 입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 공수처 출석 요구에 2번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검찰이 그 전에 2번 소환했던 것까지 합하면 4번째 소환에 불응하는 것입니다. 소환장조차 경호원들 내세워서 수령 거부하는 방식으로 아주 찌질한 방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출석 불응 또는 출석 불응에 염려가 있는 자 맞죠? 형소법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인정하시죠? 그에 관해서는 제가 또 공수처의 수장으로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바로 영장을 청구해야 맞을 텐데, 그 많은 장성들 다 구속이 됐는데, 경찰청장도 구속이 되는데 왜 내란의 수괴인 피의자는 특별한 예우를 할 뜻을 비추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의 귀한 말씀은 새겨 듣겠고요. 다만 우리 공조수사본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절차상 그런 방침들에 대해서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수처장님은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를 할 때는 서로 속도 경쟁을 하면서 신속하게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나름 시원함을 좀 느꼈을 텐데, 묘하게 공수처가 검찰의 사건을 이첩받고 경찰하고 합수부를 구성하면서부터 속도가 너무 느려졌습니다. 저는 해병 사건을 가지고 1년 넘도록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못하는 공수처가 왜 갑자기 이 사건을 가지고 욕심을 낸다고 할까? 진행만 모독에 방해되는 건 아닐까? 수사 능력을 믿어도 될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하여금 공수처가 아닌 경찰로 사건을 옮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이렇게 터졌단 말이죠. 설마 윤석열 피의자 봐주기 위해서 공수처가 사건 가져온 건 아니겠죠? 의원님의 그런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수처는 검찰, 경찰의 수사권, 주도권 다툼에 대해서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님의 그러한 염려가 기후에 머물도록 저희들은 신속한 수사, 다만 이제 적법 절차를 지킨다는 공수처의 또 그러한 만약에 알겠습니다. 만약에 3차 소환을 또 하겠다고, 총 합하면 5차 소환이 되는 셈이죠. 검찰 것까지 포함하면 3차 소환을 또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해를 넘기겠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국정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들, 또 추위에 도심 집회에 나서면서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그 고통, 이것을 외면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공수처의 신뢰, 향후의 존폐 문제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3차 소환 없이 바로 법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들의 공수처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지정된 시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내주시기를 꼭 바라는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내일 10시가 아니라도 일과 시간 중에 그건 기다리시고 해가 지기 전에 꼭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조금 늦더라도 기다린다는 심정으로 내일 10시에 소환 날짜를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저녁이라도 꼭 청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방부 차관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후에 우리 차관님께서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보이고요. 공수처장님, 체포영장 체포 그렇게 좀 무서워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중하시는 뭐 겁니까?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구속 네, 공수처장님. 네.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질문만 나오는데 내란 공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공범 피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란 공범 내지 내란 공범 피의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또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죠. 자, 이거 경찰하고 공수처하고 공조수사하고 있습니까? 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란 공범 내지 내란 공범 피의자 추경호가 또 출석을 불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 협조하고 또 상의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못 잡아들이니까 그 공범들이 이렇게 지금 같이 불응하는 거예요. 수개를 잡아야 돼요. 수개를. 추경호하고 유상범 간사님 추경호하고 친하세요? 그래서 지금 비호하는 거예요? 그럼 비호하지 않으면 옹호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라고요. 자, 발끈발끈 하지 마세요. 발뺌이 아니라 발끈이라고 얘기했어요. 발끈발끈 하지 마세요.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을 의심해요. 자, 잠자코 계세요. 공처장, 내란 공범 피의자 국민의힘 추경호 피의자도 계속 불응하면 빨리 체포하세요. 아셨습니까? 네,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발본색원 하겠습니다. 원천 봉쇄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내란의 불씨가 언제 또 큰 불길로 번질지 몰라요. 죄 지은 사람들은 의심받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수사하시고 죄가 없으면 빨리빨리 풀어주시고 죄가 있으면 빨리 잡아 쳐넣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구속영장에 의한 청구는 25일 소환에 잠시만요. 불응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의한 청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25일 소환에 그 많은 기대를 걸고 구체적인 지금까지 질문을 기다리고 했으니까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을 주십시오. 네. 구속영장에 의한 차라리 구속영장 청구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그 씨를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검토만 하고 계시지 답을 안 주시니까 구속영장에 의한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25일 소환에 맞춰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